혼잡한 거리에서 귀를 찌르는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유모차를 밀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기도 전에 차에 치여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법원 재판 현장에 한 잘생긴 청년이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정자세로 앉아있는 이 남자가 두 사람을 숨지겠다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람을 해쳐 피해자 가족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가해자는 아주 냉정했는데 왜 수만 명의 네티즌들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청원서에 서명까지 했을까요? 잔인한 범죄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타고 수천만 명의 팬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서국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황당한 사건인 인플루언서의 교통사고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 차를 구매한 훈훈한 외모를 가진 젊은 남자는 흥분한 상태로 친구와 함께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경주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고한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양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훈훈한 외모의 범인은 단숨에 수많은 팬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와 관련된 영상은 22억 회나 재생됐으며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그의 무죄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 두 사람을 해친 범죄자인데 어떻게 순식간에 피해자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2018년으로 돌아가 이번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카메론 코일 해리는 1999년 9월 9일에 미국 텍사스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명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카메론에게는 2살 많은 형인 트리스탄도 있습니다. 2005년 인사 변동으로 인해 카메론의 부모는 두 아들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사했습니다. 가족은 부자 동네에서 557제곱미터 규모의 고급 빌라를 140달러에 구입하였습니다. 평소 두 부부는 아주 바빴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부부는 아들들과 함께 자주 여행을 떠났으며 아이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최선을 다해 이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이웃에 따르면 카메론의 형 트리스탄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쾌활했으며 스포츠와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다니지 않고 주택 개조와 인테리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동생 카메론의 성격은 비교적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으며 학교에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그는 수상 스포츠를 좋아했고 지역 요트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클럽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존 바리노를 만나 두 사람은 바로 친해졌습니다. 2018년 5월 12일 카메론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그의 졸업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부모는 아들이 계속 갖고 싶어 하던 검정색 포드 머스탱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론은 새 차를 구입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어리석은 결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또 다른 무고한 가족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이른 아침 18살인 카메론과 그의 형 트리스탄 그리고 카메론의 친구 존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헬스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2대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카메론은 부모님께 선물 받은 차를 혼자 운전하고 형 트리스탄은 존과 같이 은색 닛산을 운전하여 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도시 중심까지 운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거리엔 차와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때 카메론은 대담해져 도시에서 경주해보자고 형과 존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존이 신호등을 출발 신호로 하여 엑셀레이터를 밟으며 도심 속에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24살의 제시카 레싱어가 막 산책을 마치고 21개월 된 딸 릴리아를 유모차에 태워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시카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에서 패스 버튼을 눌러 교차로의 신호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미터의 짧은 거리는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걷게 된 거리가 되었습니다. Call me when you want, call me when you need, call me in the morning, I'll be on the way. Call me when you want, call me when you need, call me in the morning, I'll be on the way. 2018년 5월 23일 오전 9시 18분 제시카와 딸이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카메론과 존은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신호등을 위반하여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겨우 시속 65km였는데요. 앞서 있던 존은 제시카와 그녀의 딸을 발견하여 바로 차선을 변경해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를 따라오던 카메론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두 사람을 박았습니다. 제시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숨지게 되었고 유모차는 충격으로 심하게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타고 있던 릴리아도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시카의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나 남편 데이빗만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시카와 데이비드는 수년간 사귀어 왔는데요.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인 2016년에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탄생은 부부를 더욱 행복하게 하고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심지어 가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비행기 조종사 자격과정을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카메론이 엑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모든 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장으로 보기엔 일반 교통사고 같았습니다. 따라서 운전하지 않은 트리스탄 외의 가해자 카메론과 존은 모두 보석금을 지불하여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의 5월 말이 돼서야 두 사람은 다시 체포되었는데요. 경찰은 사고 차량의 전자데이터를 확인하여 두 차량의 과속을 잡아냈습니다. 그들의 운전 속도는 시속 163km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불법 경주, 위험운전, 교통상해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것임을 의미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존 바리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고 또 본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결국 판사는 그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시에 5년간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카메론의 재판도 공식적으로 재판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아내와 딸을 잃은 데이비드는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울면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통곡하며 저는 평생의 용기를 다해 아내와 딸의 온기가 없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는 어떤 말로도 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또 이번의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메론의 가족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팀을 꾸렸습니다. 변호인팀은 이 일로 당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카메론의 가족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제 막 18세가 된 사람의 뇌는 사실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카메론은 미성숙해서 어른들의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깐의 자동차 경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는 성인의 기준과 법률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이므로 형사사건으로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론은 의도적으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매우 친절한 사람이고 절대 고의로 피해자 엄마와 딸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황당한 발언에 검찰은 당연히 무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카메론이 이미 성인의 나이가 되었고 또 자동차 경주를 자주 해온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경찰에 제지당하여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 차를 선물 받은 후 거의 매일 심각한 불법 경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운전 속도는 전부 시속 160km를 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카메론에게 불법 경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려 결국 그에게 유기징역 2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재판 내내 피고석에 앉아있던 카메론의 태도는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통곡하는 걸 보고서도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고 피해자의 생존 사진을 보고도 아주 침착하였습니다. 그러다 법정에서 판결이 발효되자 심판 과정 내내 아웃사이더처럼 행동해온 그는 드디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란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사건은 마무리되는 게 정상적인 경우이지만 이번 사건은 어처구니 없게도 법정 재판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돕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를 본 데이비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이후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과 사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는데 검은 마스크와 깔끔한 슈트를 입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카메론은 훈훈한 외모로 전 세계 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의 동영상은 무려 10억 번이나 조회됐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빠진 한 열혈팬은 팬클럽을 설립하여 카메론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계속하여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잘생겼어. 엄마 나 사랑에 빠졌어. 나 범죄자를 사랑하게 됐어. 우리 모두 그의 눈에서 슬픔을 볼 수 있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는 24세의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게 나무를 쳤지만 그는 하나의 엄마와 그 딸을 쳤을 뿐입니다.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는 단지 젊은이일 뿐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살아남은 아버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자녀와 아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적었습니다. 유사한 댓글이 아주 많았는데 단일 웹사이트에서만 해도 18,000명이 카메론을 응원하며 가명 신청서에 서명했으며 그 숫자는 지금까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도덕을 무시하는 건 분명 터무니없고 무지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티즌들이 카메론을 아무리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카메론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됐고 선고받은 24년 중 조금도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론과 그의 가족들도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거리에서 2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마일에서 35마일로 제한되었습니다. 외모가 정의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